네, 그럼 이준익 감독님부터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시사 때마다 감독은 등에 식은땀이 나가지고 아직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예, 재미있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수역의 박정민입니다. 예, 이렇게 큰 관을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 저 또한 성실히 답변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제일 뒷줄에 계신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데일리 뉴스 김재니 기자입니다. 우선 영화 잘 봤고요. 박정민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매 작품에서 다양한 도전 보여주셨는데 이번 변사한 작품 보니까 랩을 생각보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촬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랩을 어쩌다 보니 예정보다 조금 더 많이 하게 됐는데, 뭐 어떻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뭐 짧은 기간 안에 프로 기성 래퍼 분들처럼 훌륭하게 랩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이 어느 정도 학수라는 역할한테 몰입이 되고 어느 정도의 납득이 될 수 있는 정도는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고요. 그런 면에서 랩하는 게 가장 좀 힘들고 고됐던 것 같아요. 가사도 써야 했고, 이렇게 또 랩에 그냥 랩이 아니라 또 어떤 학수의 마음과 어떤 감정을 넣어서 해야 되는 거라서 힘들기도 했는데 또 언제 한번 이런 거 해보나라는 생각으로 재밌게 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YTN스타 조윤주 기자고요. 이준익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 중간중간에 이제 박정민 씨가 랩하는 장면이 들어가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좀 기억에 남는데 좀 그렇게 구성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제 음악에 있어서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 그런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쨌든 주인공이 래퍼이기 때문에 초반에 뭐 쇼미더머니 1, 2, 3차는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형식을 다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향에 내려가서 래퍼의 과거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과정 안에서 주인공 래퍼가 갖고 있는 독백, 그 독백을 물론 아버지나 뭐 선미나 여러 관계성 안에서 직접 상황으로 전달하지만 그래도 래퍼의 습성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때 그 Rap is my life라고 그 책자 안에 태양이라는 그 랩 가사, 뭐 때로는 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어렸을 때부터의 래퍼로서의 어떤 습관성이 계속 이어져야만이 맨 마지막 장면에 와서 세미파이널 공연이 관객들한테 섰던 적이 있을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에 랩을 덜어 넣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영화적으로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데 박정민이라는 아주 출중한 배우가 그걸 잘 표현해낸 것 같아서 감독인 저로서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대단히 만족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네, 음악 작업하시는데 가장 음악 공을 역시- 들이신 부분이요. 역시 랩이죠. 제가 뭐 랩을 잘 알 나이가 아니잖아요. 물론 좋아하려고 노력은 하죠. 그래서 랩에 대해서는 여기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의존했고 특히 얀키라는 래퍼가 이 곡을 작곡해주고 또 이 박정민 배우를 래퍼로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도움을 줘서 역시 랩이 가장 큰 숙제였다. 근데 랩을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또 묻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좌측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EMB의 유수경 기자인데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배우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김고은 씨 그 살 찌운 얘기를 들었었는데 영화에서 보니까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랑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은데 그 뭐 살을 찌우고 빼는 과정에서 어떤 뭐 에피소드라든지 뭐 힘든 점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박정민 씨는 이제 영화에 나오는 랩도 작사도 직접 하셨잖아요. 근데 뭐 그 작사하는 과정이 궁금하고 또 애착이 가는 랩이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찌우는 과정에서는 너무 행복함을 느꼈고요. 네, 그 촬영 전날은 아무래도 얼굴이 붓고 이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밤늦게 뭔가 뭘 먹지 않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부으면 부을수록 좋은 거니까 전날 배고프면 뭐 편의점 가서 컵라면 먹고 그냥 뭐든지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3개월 지내고 2달 동안 눈물의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랩을 이제 처음에는 제가 뭐 이렇게 작사를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었어요. 저희 어떤 영화 프로덕션 일정상. 근데 어쨌든 학수라는 캐릭터를 두고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거는 저였을 테고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였을 테니까 한두 줄 끄적끄적 거리던 것들이 이제 뭐 얀키 형님이나 뭐 감독님께서 그거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그게 한 곡 두 곡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곡을 작사라는 것을 하게 된 것 같고 그 과정 안에서 사실 저는 래퍼가 아니니까요. 사실 많이 좀 머리가 아팠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이제 저 우리나라 래퍼분들 중에서 좀 자기 얘기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랩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의 음악을 좀 참고하기도 하고 레퍼런스로 이렇게 얀키 형님이나 감독님한테 제가 찾아서 이런 느낌 어떠냐 들려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음악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작사하신 가사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곡. 어쨌든 가장 마지막 파이널 무대에서 했던 곡을 가장 오래 썼어요. 그 곡 안에 이제 영화 전체 2시간 동안 진행되어 온 학수의 그 상황과 마음이 다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쩌면 학수의 그 뒷이야기까지도 예상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굉장히 오래 썼어요. 많은 가사들을 썼다 버렸다 하면서 저 촬영 이틀 전에 완성해서 부랴부랴 녹음해서 연습해서 촬영했었습니다. 그 곡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인뉴스 우다빈 기자입니다. 먼저 영화 잘 봤는데요. 이준익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박정민 배우가 이제 연기도 하시고 랩도 춤도 다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 같은데 감독님이 보시기에 박정민 배우의 가장 큰 장점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춤을 완벽하게 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글쎄 동주 때 송몽규라는 역할로 처음 만나게 돼가지고 놀라운 매력을 발견했고 또 그것을 또 관객들에게 증명했고 그리고 변산에서 이제 학수 역할로 랩과 춤과 또 연기 사투리까지 정말 이 친구의 깊은 매력을 온전히 다 영화 속에 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까도 저 배급 관에서 저도 영화 보면서 야, 이 박정민이란 배우가 도대체 매력이 어디가 끝인지 또 그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에 좀 더 뽑아 먹어야 될 것 같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역시 김고은 씨가 진짜 연기 끝내주잖아요. 정말이야.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네, 기자님 먼저 받아볼게요. 네, 저 스포츠왕국 장서영 기자입니다. 작품 되게 유쾌한데 찡한 느낌으로 잘 봤고요. 감독님하고 김고은 씨께 질문 드릴게요. 영화 속에 그 패양이라는 시랑 그 노을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와닿았는데 어떻게 착안하게 되신 건지 궁금하고요. 김고은 씨는 앞에서 그 앞선 작품에서 좀 강한 캐릭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되게 담백하면서도 좀 어우러지는 연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연기에 좀 힘을 많이 빼고 하신 건지 어떻게 하신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패양이라는 시는 이 시나리오를 쓴 김세범 작가가 고향이 줄포라고 그 변산반도에 있는 줄포라는 동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작가가 쓴 그 2줄짜리 시예요. 이 시나리오를 받고 제가 이제 래퍼로 각색을 하는 과정 안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게 그 2줄짜리 시인데, 그건 작가의 몫입니다. 네. 저는 그냥 시나리오 상에 쓰여진 선미의 그런 성격이나 성향을 많이 고민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고 그게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힘이 자연스럽게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저 여기 있고요. 안녕하세요. 민주의 소리 이소희 기자고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저 김고은 배우하고 감독님께 질문 드릴 건데요. 그 질문은 감독님께 먼저 드리고 대답은 나중에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영화 보면 계속 재밌었다가 슬펐다가 재밌었다가 슬펐다가를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완급 조절, 감정의 완급 조절을 어떻게 연출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조연 배우들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김준환 배우 같은 경우 요 전에 보면 굉장히 진지하고 차분한 역할이었다. 여기서 세상 밉상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고준 배우도 그렇고. 이 전 작품하고 전혀 다른 느낌을 보여줘서 이 조연들을 어떻게 캐스팅하셨고 또 어떻게 연기를 하라고 디렉션 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김고은 배우는 그 충청도 사투리를 이제 제가 충청도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느낌을 되게 잘 살려서 대사를 치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 이문구 작가 소설을 읽을 때처럼 그 걸쭉한 느낌이 꽤 많이 느껴져서 인상적이었는데 그 사투리 연기하는데 포인트를 어떻게 두셨는지 연습을 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 김고은 씨부터 답변 드리면 되는 거죠, 기자님? 감독님 분 나중에 답변 드리고요. 먼저 충청도 사투리가 아니고 전라도 사투리고요. 김고은 씨부터 사투리 연기 연습하시거나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사투리만 이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같이 연습실에 모여서 연습을 시작을 했고 대사에 입히는 과정은 제가 네이티브가 아니어서 이게 정확히 자연스러운 건지를 제 스스로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여서요. 계속해서 의심하고 질문하고 한번 테이크 가면 확인 받고 또 그런 과정을 초중반까지 좀 거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 나오는 모든 배우가 같은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카메라 뒤에서도 그러니까 촬영을 진행하지 않을 때도 다 같이 사투리를 쓰면서 좀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중후반부에는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감독님께 2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그 연출하시는데 완급 조절에 대한 부분 질문해 주셨거든요.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슬픔과 웃음 그 사이에 재미가 있고 긴장이 있다라고 항상 저는 제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황산보이나 왕의 남자나 라디오스타나 다 그것이 웃픈 상황이죠. 웃기지만 슬픈 상황. 이 영화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 갖고 있는 아프고 슬픈 그런 과거의
상황들이 지금 현재의 웃음으로 다시 재현되는 과정 안에서 결국에는 서로 치유하고 그 슬픔을 아름답게 완성하고 그것이 결국에 인간이 영화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꼭 달성해야 될 미덕이다. 이런 생각으로 항상 영화를 저는 대합니다. 그것이 뭐 의식해서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것 그것이다라고밖에는 설명 못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그 아까 두 번째 질문 그 배우들 조연들의 그 뭐 고준 씨라든가 또 김준환 씨라든가 저는 배우들에게 현장에서 연기 디렉션을 뭐 거의 안 한다 아니면 완전히 안 한다 정도까지도 안 해요. 그것은 감독으로서 굉장히 직무유기입니다. 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영화라는 게 온전하게 감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 역할을 맡은 주인공이든 조연이든 단역이든 여기 나오는 구상석이라는 그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그 장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배우가 정말 진실되게 그걸 해낸다면 그것을 얼마나 이렇게 잘 다른 배우와 어우러지게 잘 버무려 내느냐가 감독의 몫이지 그 배우 하나하나의 연기적 디렉션을 주는 것은 저의 연출법이 아니어서 그래서 김준하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고준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고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야? 네, 그겁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기자님,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향신문 고희진입니다. 감독님한테 여쭤볼 건데요. 그 변산 홍보를 보면 청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영화의 기획 의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는 그 김고은 씨가 그 웃음의 많은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김고은 씨한테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먼저 아시고 캐스팅은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지? 금방 까먹었네. 기획의도. 이건 뭐 저 청춘 3부작은 홍보팀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짠 거고요. 저는 이거 청춘 3부작이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또 주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 변산 온전하게 변산 하나만으로 어떤 이야기였으면 좋겠느냐를 짧게 설명하자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이든 더 이전에 많은 불편했던 순간들과 부끄러웠던 순간들, 피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저도 많고 다 모든 인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로부터 멀리 도망친 줄 알았는데 왜 항상 제자리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고 본의 아니게 그런 불편한 과거와 마주하는 순간이 오늘 왔을 때 과연 나는 또 피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불편한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서 악수를 하고 화해할 것인가 그것이 학수가 변산을 해서 서울로 오지 못하고 계속 소위 말해서 돌림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계속 밀어붙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 정점에는 역시 아버지와의 깊은 아픔의 사연이 있고 또 학수와 선미의 또 선미가 갖고 있는 학수에 대한 천진성과 낭만성과 그 순수성을 놓지 않았던 고향의 친구가 있고 이런 것이 결국에는 학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고 학수를 성숙시키는 그런 영화가 되고자 노력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영화에서 웃음의 포인트를 김고은 씨가 담당하고 계시는데 김고은 씨 그런 장점들을 어떻게 발견하셨는지. 저 몰랐어요. 자기가 한 거예요. 현장에서 겁나 웃었어요. 할 때마다. 여러분 웃었습니까? 근데 진짜 제가 연기 잘해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쪽 잠시만요.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NT 뉴스 김영재 기자입니다. 저 이준익 감독님한테 질문 몇 개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입니다.
우선은 학수가 용대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영화 전에 공개된 이제 정보를 보면은 전 당연히 용대가 학수를 괴롭혔는데 이제 변산을 가서 이제 조우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영화를 보니까 오히려 학수가 용대를 괴롭혔더라고요. 그렇게 약간 좀 역으로 꼰 그런 이유가 우선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우선 갯벌씬이 조금 제 입장에서는 약간 좀 뜬금이 없다고 해야 되나, 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한 질문하고요. 또 하나는 좀 아까 뽑아 먹는다는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이준익 감독 인터뷰 보니까 이제 즐거운 인생 때였나? 근데 그 정진영 배우님에 대해서 왕의 남자 때도 그렇고 계속 뽑아 먹을 게 많아 이 배우는,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번 영화도 보면 예전 영화에 나왔던 장항선 씨 같은 경우에도 예전 왕의 남자 나오셨고, 이렇게 이준익 패밀리 그런 한번 기용했던 배우를 또 기용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냥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지? 첫 번 용대와 그거는, 학수의 관계를 역으로. 그거는 네. 기자님의 선입견 때문에 그것이 반대로 됐다라는 느낌인 게, 왜냐하면 애초부터 시나리오에 제가 쓴 시나리오가 아닌 작가가 쓴 시나리오에 그런 설정을 제가 그대로 연출한 것이고요.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 우리가 그 남자들끼리는, 특히 여성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끼리는 그런 어떤 역전된 어렸을 때 조금 했던 친구가 나중에 보면 나보다 커가지고 뭐 이런 놀려먹던 친구가 또 나보다 더 뭔가 이렇게 완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성장 과정에서 한 번씩 다 겪는 남자들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애교스럽게 쓰려고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갯벌씨는 뭐 취향의 차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씬들이 다 모든 관객에게 흡족할 수는 없겠죠. 누구는 그 씬 때문에 좀 덜 재밌을 수도 있지만 누구는 똑같은 씬 때문에 재밌을 수 있는 것은 취향의 문제인데, 저 자신은 제가 약간 촌스러운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그 뭐 변산초등학교 교과를 불러가면서, 뭐 저는 그 학교 출신도 아니지만 어쨌든 고향에서 자신의 추억이 잔뜩 묻어있는 존재들이 어쩌다가 한 번쯤은 한번 그 함성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 그리운 순간이 저는 항상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갯벌씬으로 다 표현된 거 아닌가. 근데 최근에 이제 도시 생활, 또 고향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도시에서 태어나서 어떤 고향에 대한 그리움 혹은 금우한양 콤플렉스 이런 게 없는 젊은이들이 현대사회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또 그렇지 않은 배경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때로는 뭐 변산이 아닌 다른 고향과 자기와의 관계성 안에서 그런 감정들을 한번 되새겨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 씬을 좀 촌스럽지만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전 작품에서 같이 함께 하셨던 배우들과 같이 호흡을 또 일단 맞추셨다고. 제가 뭐 네. 패밀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뭐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 같아서 뭐 이준익 사단 이런 거 절대 싫어합니다. 근데 정진영 씨 같은 경우는 저 좋은 친구예요. 정말로 그 친구랑 정말 영화 많이 찍고 싶고 막 그런 친구예요. 하고 싶으면 해야죠. 그리고 이번에 또 여기 이 친구랑 두 번 했고, 장항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왕의 남자 때 그분의 연기에 대해서 너무나 멋있다. 정말 연기 잘하신다. 그런 게 오래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10년이 넘어서 학수 아버지를 시나리오를 딱 뭐 이거는 어떤 배우를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장으로 그냥 10몇 년 만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10몇 년 동안 통화 한 번도 없다가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게 너무 고맙고. 또 누구였지? 한 사람이. 끝났어? 네, 그 같이 하셨던 배우들과 같이 연기 작품을 두 번째, 세 번째 호흡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거고요. 답변 다 해주신 것 같으니까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맥스무비 유현지라고 합니다. 영화 너무 즐겁게 봤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준익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랩을 왜 선택하셨는지가 먼저 궁금하고, 그리고 영화를 보니까 쇼미더머니 같은 힙합 문화라던가 그런 되게 자연스럽게 힙합 정신이 되게 많이 녹아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랩이라는 장르를 음악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셨고 또 힙합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소위 뭐 또 음악 영화 3부작이라고 자꾸 3부작 자꾸 붙여서 별로 좋진 않지만 어쨌든 라디오스타 김경훈 선생님 나온 곳에서는 락이었습니다. 그때는. 또 왕의 남자 같은 경우가 이 조선의 랩을 대표하는 영화인데 그 장생이 이제 주리에서 사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현지에서 바로 프리스타일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전통이 있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그건 거짓 저항을 부르짖는 것이고 그것은 때로는 사설로 때로는 락으로 지금은 랩으로 비트가 다르고 리듬이 다르고 템포가 다르지만 결국에 그것을 하는 행위자들 그 곡을 만드는 사람의 정신은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왜 주인공을 또 래퍼로 했냐면은 사실은 이 시나리오가 처음에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제안해 왔는데 제가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주인공이 단역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럭키라는 영화가 나왔어. 아이씨 이거 단역 배우 겹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꿔야겠다 직업을 바꾸는데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장 핫하게 이렇게 관심을 두는 거 랩이래. 나도 선배들이 좀 받고 오케이 래퍼로 가자. 왜? 랩이 주제라기보다는 랩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젊은 관객들이 좀 더 가깝게 이 영화를 즐기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 갇히지 말고 그 아버지 세대 또 다른 세대와의 어떤 그 소통의 확장 측면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보면은 랩에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는 학수의 면이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 요새 애들이 랩을 뭐 한다는데 야 모르겠는데 랩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또 서로 알아가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향이 없는 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고향을 멀리서 떠나온 그 부모들이 있는데 저도 뭐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그 예전의 고향이라는 그 정서를 우리 부모님한테 아직도 DNA에 박혀 있어서 세대 간을 서로 아우르는 그런 선택으로 랩이 입구가 된 겁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문제 선영입니다. 작품 잘 봤고요. 그 감독님하고 두 분 배우 다 질문 있는데요. 이 감독님, 제가 청춘 3부작 감독님이 하신 말씀 아니라고 해서 좀 수정해서 질문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 청춘의 이야기, 지금 청춘의 이야기들을 담는 작품이다 보니까 감독님 스스로도 이 청춘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되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못하다가 되게 꼰대스러운 내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떻게 좀 고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 그 김고은 씨가 하는 그런 대사가 어찌 보면 되게 감독님이 하고 싶은 말들을 되게 대신해서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가령 뭐 그 사투리가 뭐 남은 게 뭐 고향에 대한 진심이 남았다는지 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사실 젊은 세대들이 할 만한 멘트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 두 분 배우께서는 이 작품에서 이제 나오는 이 배우들이 특히나 이제 김고은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감독님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고 서서히 이제 갑자기 박정민 씨야? 네네 죄송합니다. 네 박정민 씨. 박정민입니다.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박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서서히 이제 사실 이제 감독님의 생각적으로 이렇게 묻어나게 되는 약간 이제 그런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런 이제 설정들이 좀 납득이 가셨는지 그런 대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와 닿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럼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청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네. 청춘 3부작이 된 동기는 이제 아무래도 동주 때문이죠. 28살의 그 청춘에 이국 땅에서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그 청춘에 대해서 우리는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몽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박열이라는 영화에서 또 그 청춘의 외침을 우리는 또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청춘을 즐기기에는 너무나 암울했던 시기. 그리고 그 청춘들이 바라고 바랐던
이 나라죠. 그렇게 원하던 윤동주나 송몽규나 박열이 원하던 나라를 우리는 현재의 청춘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청춘들이 좀 많이 사랑하고 많이 다투고 많이 화해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피하지 않고. 그리고 청춘이라는 거를 이렇게 카테고리화하는 게 저는 굉장히 그것도 좀 너무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어저께 제가 트위터에서 아주 멋진 말을 오스카 와일드 명언 제조기 그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 육체는 젊게 태어나서 늙어간다. 그래서 비극이다. 근데 영혼은 늙게 태어나서 젊어간다. 그래서 희극이다. 이런 명언을 썼더라고 오스카 와일드가. 그러면 나는 육체가 지금 늙어가는데 그럼 내가 어떤 청춘을 그 젊은 사람들과 얘기하지? 라는 것에 내 스스로도 그 아재스러움을 억지로 벗을 필요도 없고 또 아재를 너무 내세울 필요도 없고 그렇게 이제 그랬었는데 그 오스카 와일드가 멋진 말을 해서 그렇구나를 또 다시 다지게 됐고 그다음에 아재스러움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에 폄하하는 그 문화가 있잖아요. 이제는 그 폄하도 피로도가 쌓여가지고 아재스러움을 좀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전환할 시기도 됐다. 그래서 아재인 제가 이 청춘들의 이야기를 같이 찍는 그 자체가 저로서는 너무나 큰 행복이고 너무 많이 배웠어요. 배울 게 너무 많고 말이 너무 길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미라는 인물이 학수한테 도끼처럼 날리는 교훈적인 대사는 마치 아재 어른이 가르치려는 대사이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대를 나눠가면서 어떤 행위를 규정짓고 그것을 지목해서 비난하는 그 문화 자체가 사실은 좀 고급 문화는 아니죠. 좀 낮은 문화라고 봅니다. 어쩌면은 어른보다 어른스러운 어린이가 있고 어른보다 어린이스러운 어른이 있죠. 말이 맞나? 어린이보다 어린이보다 어린이 같은 어린이 있고, 그렇지? 어른보다 어른 같은 어린이가 있고, 그거 아니에요? 어른 같은 어린이. 그렇지. 자, 그냥 개떡같이 말해도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으십시오. 의미는 그런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세대를 나누고 아재를 나누고 이거 좀 찌질한 것 같아. 예. 그게 제 의견입니다. 네, 답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두 분 배우께 같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김고은 씨는 그런 대사들에 대한 분들 이야기를 선미가 하는 대사들 뭐 예를 들어 정면을 바라보라고 하거나 감나가게 후지게 살지는 못해도 감나게 후지게 살지는 말라고 했던 대사들 이런 대사들에 동의하시는 공감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질문해 주셨고 박정민 씨는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이제 점점 그런 감독님이 연출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이제 변화가 되는 캐릭터인데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동의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질문해 주신 것 같거든요. 김고은 씨부터 차례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미 대사 중에서 이렇게 감나가게 살지 못해도 이런 대사는 돌 직구 말 그대로 돌 직구인데 뭐 너는 정면을 안 봐 뭐 이런 식의 대사는 사실은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은유적이고 이 안의 의미가 또 다른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대사들을 촬영을 하기 전에는 많이 고민스러웠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뭐 다시 대본을 다시 본다던가 뭐 이런 거를 했었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다 찍고 나서 이 선미의 대사들을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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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학수라는 인물은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면 갈수록 성숙해지는 인간인데 사실 촬영하면서 어떤 그런 성숙의 과정 혹은 그 한 씬 한 씬으로 보면 그 씬의 정서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감독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저희가 퍼즐 맞춰가듯이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찍었던 기억이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선미가 이렇게 돌직구를 날려주니까 학수도 정신을 차려가면서 결국에는, 그리고 제가 그냥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촬영 순서가 그렇게 썩 좀 뒤죽박죽이었나요? 근데 학수 입장에서는 사실 썩 그렇게 뒤죽박죽이 아니어서 저는 촬영하면 해 나가면서 좀 채워간 게 있었고, 저 때문에 다른 배우들한테 죄송합니다. 네, 다른 배우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제가 어떤 제 정서나 감정에 집중할 수 있게 상대 다른 뭐 장항선 선생님까지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선생님한테 제가 막 직접 이거 얘기해도 되나? 네, 그 카몬 하는 씬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너무 감정이 안 올라와서 선생님한테 한 번만 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진짜로 때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전 진짜 때리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선생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주인공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것으로 질의응답 모두 마치고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분들과 감독님께 자리해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영화 기다리고 계시는 관객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박정민 씨부터 차례대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영화 촬영할 때 정말 즐겁게 촬영을 했어요. 오늘 어떻게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갑자기 인터뷰 때 또 봬요. 네, 뭐 감독이 말로 변명할 수는 없고요. 그냥 영화로 말하는 거니까 그냥 느끼신 대로. 네. 잘 쏘려고? 안 좋은데 어떻게 잘 쏘려고?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안 되지. 그냥 재밌게 그냥 즐기면서 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